안녕하세요. 74세 된 최경수입니다. LA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세탁소 운영하며 두 아들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대학 나와서 IT 회사 다니고 집도 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그 아들이 가장 큰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12월 어느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911 부르자고 했는데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응급실 가면 돈만 나간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침까지 통증이 계속되니까 결국 응급실로 갔죠.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신부전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 온 청구서였어요. $5,000. 메디케어 적용되고도 그 정도였거든요. 아내랑 둘이 소셜 시큐리티로 한 달에 $2,600 받는데 렌트비가 $1,800예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400씩 적자인 상황에서 $5,000라니. 그때부터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 병원비가 좀 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미국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병원 가서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실 수나 있어요. 집에서 약국 약이나 드시고 조심히 지내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40년 동안 손에 물집 잡혀가며 세탁소에서 일해서 그놈 대학 보내고 집 살 때 다운페이먼트로 $80,000까지 줬는데 영어 못한다고 병원도 못 가라고 하다니.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보험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면 저한테까지 부담 주시면 안 되죠. 차라리 돈이 없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라니.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말의 절반도 이해 못했거든요. 약 이름도 복잡하고 부작용 설명도 빨리 지나가고. Do you have any questions? 하면 그냥 노라고 대답하고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정말 답답했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까지 먹으니까 한 달 약값만 $300. 거기다 정기 검진 받으러 가면 또 $200, $300. 한 달 의료비가 $800씩 나가니까 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식비까지 줄여야 했거든요. 그래도 아들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어차피 영어 못한다고 무시할 텐데 뭐.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이 우연히 제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경수 형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또 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의사가 하버드 의대 나오신 분인데 한국어로 진료도 해주시고 왕진도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라고요? 그런 분이 왕진을 와요? 네,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인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 진료 많이 하세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연락처를 받았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한국말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 의사입니다. 김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언제 한번 뵙죠. 선생님,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병원 가기가 좀 힘들어서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정말 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검은 가죽 가방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 혈압계, 청진기, 혈당 측정기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한국말로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동안 병원에서 못했던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가슴이 답답한 것, 숨이 차는 것, 밤에 잠 못 자는 것까지. 김 의사 선생님이 정말 꼼꼼히 진찰해 주시더라고요. 혈압 재고, 심장 소리 듣고 발목 부종도 확인하고. 그러고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신부전이 있으세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점점 나빠질 수 있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약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있던 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면서 조정해 주셨어요. 이 약은 너무 강해요. 이걸로 바꾸시면 부작용도 줄고 효과는 더 좋을 거예요.
신기한 건 보험 처리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어르신, 이 검사는 메디케어에서 커버되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국에서 사시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병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어요. 진료비는 $150였는데 그것도 메디케어 적용되어서 실제로는 $30만 냈어요. 2주 후에 다시 한번 보죠. 그때까지 이 약 드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 산책 조금씩 하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 잘 받고 있어. 의사요? 어떤 의사요? 그래서 김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줬어요. 하버드 의대 나오시고 한국어로 진료해 주시고 왕진까지 와주신다고. 그랬더니 아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버드 의대요? 정말요? 응, 김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 그 의사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거든요. 아,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2년 동안 영어 못한다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하던 놈이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소개해 달라고? 민준아, 너 영어 잘하잖아. 굳이 한국인 의사한테 갈 필요 있어? 아니에요, 아빠. 한국인 의사가 더 좋죠. 문화적으로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한국인 의사 찾겠다고 할 때는 왜 그런 소리 안 했는데. 하버드 의대라는 간판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연락처는 알려줬어요. 그러고 며칠 후에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아빠, 그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병원도 엄청 크고 하버드에서 교수도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런가? 나는 그냥 친절한 동네 의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빠가 그런 분한테 진료 받으시니까 제가 마음이 놓여요. 이제 와서 뭔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관심 보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후로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해요. 아빠, 약 잘 드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의료비도 일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절했지만요. 이제 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의료비도 월 $400로 줄었거든요. 그분이 보험 적용되는 검사들로 바꿔주시고 제네릭 약으로 처방해 주셔서요. 무엇보다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병을 이해하게 되고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가슴 답답한 것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아들은 지금도 가끔 김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요. 아빠, 그 의사 선생님 통해서 다른 좋은 병원도 소개받을 수 있잖아요. 아빠, 친구분들 중에 몸 안 좋으신 분 있으면 소개해 드리세요.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고 같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겠구나. 특히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영어 못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못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한국인 의사도 많고 의료 통역 서비스도 있고.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김 의사 선생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실력도 뛰어나시지만 무엇보다 한국인 시니어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세요. 왕진도 와주시고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보험 처리까지 도와주시고.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아들은 아직도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 저도 그 의사 선생님께 정기 검진 받으려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개해 드릴까요? 학벌이나 간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김 의사 선생님이 뛰어난 분이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 한국어로 소통해 주는 것, 왕진까지 와주시는 정성.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민준아, 내가 처음부터 아빠 병원 문제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 좋은 의사 찾아보고 통역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저도 몰랐어요.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 줄.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김 의사 선생님이 그냥 동네 한의원 원장님이었다면 이렇게 관심 가졌을까요? 아마 또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쉬세요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이제라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해서 안부 묻고 병원 잘 다니는지 확인하고 의료비 도와주겠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거절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지금은 김 의사 선생님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의료비 부담도 줄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고 약도 제대로 먹고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신부전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다 아니까요. 김 의사 선생님이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분들과도 건강 정보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병원이 좋다더라, 저 약국이 싸다더라, 이 보험이 유리하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정말 소중해요.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영어가 서툰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언어 장벽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건강 관련 세미나도 자주 열어요. 한국인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와서 강의해 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아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도 나이 들면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한국인 커뮤니티랑 관계 맺어놔야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내가 겪은 어려움을 보고 교훈을 얻고 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건 아들이 진짜 효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효도는 하버드 의대 출신 의사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플 때 곁에 있어 주는 거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주는 거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이제라도 아들이 관심 보이니까 감사해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김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력도 뛰어나면서 한국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 말이에요.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하는 시니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 가서 의사 말 못 알아듣고 약 설명도 못 듣고 검사 결과도 이해 못하고 그러다 보니 치료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자가 치료에 의존하게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시니어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인 의사도 많고 의료통역 서비스도 있고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정보 나누고 도와가며 건강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영어 못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 받는 걸 포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학벌 좋은 의사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병원 갈 때 함께 가서 통역해 드리고 의사 설명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드리고 그런 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한국인 커뮤니티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김 의사 선생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나누며 살아가려고 해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들한테도 언젠가는 이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하버드 의대 간판만 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김 의사 선생님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정기 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르신, 이번 검사 결과 정말 좋아요. 약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안심이 돼요. 2년 전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갔을 때의 그 불안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은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명확해요. 내 병이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언제 병원 가야 하는지,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소통의 힘이구나 싶어요. 언어가 통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인 시니어분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으니까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의료진을 찾으세요. 꼭 하버드 의대 출신일 필요도 없어요.
실력 있고 성실한 한국인 의사나 간호사면 충분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언어 한계를 이해해 주세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는 그걸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김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지켜주셨거든요. 영어 못해도 당당하게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좋은 깨달음을 주셨고요. 비록 잘못된 이유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하버드 간판이 아니라 진짜 효도가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후 생활 아닐까요?